30대는 제가 정도전처럼 살고 40대는 내가 이성계처럼 살겠다 이런 그러니까 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더 헌신하는 것이 제 맞는 처신이라고 봅니다. 향후 대선구도 그다음에 그 2년 뒤에 치러질 대선에서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네. 어떻게? 첫 번째로는 미중 간의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넘버원 국가가 된다. 네.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우리가 정말 최고를 지향해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GDP의 신화를 버리고 삶의 질에서 일, 소득, 교육, 네. 주거, 의료, 문화 여기서 삶의 질에서 정말 행복한 나라. 야, 한국 가면 행복하다. 한국 가면 기회가 있다. 네.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여당 후보 중에서요. 그 대선 지지율을 보면 지금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두 분 다 장점이 많이 있으시죠. 네. 한 분은 안정감이 있고 젠틀하시고, 네. 한 분은 파이팅이 있고 네. 장점이 있죠. 또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은 뭡니까? 글쎄요, 이제 또 앞으로 새로운 후보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네. 많이 나타날 거고 좀 더 봐야죠 이제. 네. 이해찬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좀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분에 대해서 저는 같은 변화가 의견- 온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야당도 변화를 꾀하는 거잖아요. 야당도 지금 뚜렷한 사람을 못 찾고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여야야가 카드가 뭐냐, 어떤 인물을 내냐에 따라서 구도는 저는 상당히 격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본격화할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야당 후보 중에는 좀 주목하는 정치인이 누굴까요? 뭐 원희룡 지사가 이제 네. 선언을 하셨고 네. 이제 또 나오겠죠 이제. 그 외에 다른 분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근데 이광재 의원 역시 역량과 경험 뭐 등등을 예로 들면서 차기 주자로 거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나갈 계획은 없으세요? 권력이라는 게 제가 꼭대기까지 갔다가 바닥까지 가봤잖아요. 이 권력이라는 걸 양파까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까보고 까보는데 계속 양파라는데 이 권력을 계속 까시는 분이 있고 저는 그 양파로 요리를 만들려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정책을 만드는 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미네르바 숲에 사는 부엉이는 올빼미는 네. 석양이 질 때 날개짓을 한다고 얘기하죠. 네. 석양이 질 때가 때 있겠죠. 네. 석양이 질 때가 내년 보궐선거 끝난 이후로 들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요, 그 뭐 대망론이라는 게 또 대선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또 대중 국민이 원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말 때문에 망하는 건데요. 네. 한국 정치가 잘 안 되는 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전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했던 말씀을 계속 생각해요.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 제가 이 시간에 과연 한국의 의미 있는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정말 매일 아침마다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킹메이커를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 사람이 살면서 순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전 노무현 대통령은 멋진 남자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이광재 의원은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용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그 2004년이죠 벤처기업 활성화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가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굉장히 좀 붐을 일으켰고 또 주가 2,000포인트 또 역할도 하셨고 최근에 들어서도 뭐 뉴딜 펀드라든가 중소기업 그 부도업 문제 이거 해결 그야말로 정책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도대체 어떤 게 지금 어떤 형태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세요? 정치의 본질은 나와 내 이웃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네. 아픈 문제는 뭐냐? 이당 저당도 중요하지만 식당이 제일 중요하다. 먹고 네. 사는 거. 네. 두 번째는 서당이 제일 중요하다. 네. 애들 공부시키는 거.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게 부모 아니에요? 네. 교육이라는 이 사다리를 놓지 않는 거. 그다음에 경로당. 우리가 나이 들어서 수명 100세 시대에 노후 불안이 얼마나 큽니까? 산업화 민주화 세력 간의 갈등도 여전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저는 새로운 대안이 나올 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 저희가 그때 한 벌써 20년 가까이 전이죠. 그렇죠. 그때 벤처 기업 그때 법 12개 만들었던 분이 지금 다 한국 사회에 IT 재벌이 됐잖아요. 그렇죠. 전 요즘에 다시 20대, 30대의 기업인들을 또 만나고 그들을 도와줄 겁니다. 네. 결국 우리가 미중의 이 험난한 길을 넘어서 우리가 확고한 미래로 한번 가보려면 과감한 도전이 있는 그런 근데 결국 그거는 미래 세대와 기업에서 나옵니다. 네. 디지털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초선 의원 시절에 각종 규제 완화 또 정책 개발로 벤처 IT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 주가 2,000포인트를 견인하는 주역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념보다는 실리와 통합을 강조하는 의원이 과연 어떤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